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애플과 AI입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할 건데요. 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이 왜 이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좀 뒤처진 모습을 보이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봐죠. 네, 그 자료를 보면 시작부터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. 그러니까 애플의 그 완벽주의, 그 강점이 오히려 AI라는 이 새로운 흐름 앞에서는 좀 발목을 잡았다. 뭐 이런 분석인데요. 아시다시피 2022년 말에 챗GPT가 딱 나왔을 때 사실 애플은 이 변화의 파급력, 이걸 좀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것도 한창 뒤에 나왔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희박했죠. 그 완벽주의가 변화에 오히려 둔감하게 만들었다. 뭐 이런 해석이군요. 그럼 자료에서 지적하는 구체적인 원인들 뭐가 있을까요? 단순히 시장 변화를 놓쳤다.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가져올 파급력, 이걸 초기에 좀 과소평가한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크레이그 페더리기 같은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좀 회의론이 있었다,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기술 자체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AI, 특히 생성형 AI는 아시겠지만 이게 때때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막 환각 현상처럼 오류를 내기도 하잖아요. 이런 어떤 메시함,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때로는 부정확하고 예상 못한 결과를 내놓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그 애플 특유의 아주 정제되고 완벽하게 통제된 사용자 경험, 그 UX 철학과는 좀 잘 안 맞았던 거죠. 아하,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내놓지 않는다. 이런 그들의 기준이 오히려 AI 도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. 뭐 이런 얘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셈이죠. 결국 그 세부적인 완성도, 디테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더 큰 흐름, 그러니까 판도 자체를 놓쳤다. 이렇게 들리네요. AI가 그냥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어쩌면 예전 스마트폰 시대의 터치스크린처럼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, 이걸 간과했다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점을 자료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. 애플이 AI를 그냥 뭐 운영체제 업데이트의 일부 기능, 이 정도로 좀 여겼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사실 AI는 앞으로 나올 뭐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아니면 더 발전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미래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운영체제, 즉 코어 기술이 될 잠재력이 엄청난데 말이죠. 코어 기술이요? 네, 이 가능성을 좀 놓치면서 애플의 그 강력했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체가 어쩌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고 그 사이에 구글이나 MS 같은 경쟁사들은 막 치고 올라왔죠. 네, 그렇죠. 상황이 그렇게 됐군요. 그러면 지금 애플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뭘까요? 단순히 기술 격차 따라잡는 것 말고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. 당면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. 일단 기술 격차 따라잡는 것부터가 엄청 시급하죠. 경쟁사들보다 출발이 한참 늦었으니까요. 그리고 AI 학습에 꼭 필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확보도 문제예요. 애플은 워낙 그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니까 이게 대규모 데이터 활용에는 좀 제약이 되거든요. 네, 그게 참 양날의 검이네요. 맞아요. 그런 셈이죠. 여기에 뭐 AI 인프라 구축하는 거나 또 핵심 인재들 데려오는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. 그리고 자료 보니까 그 조직 문화나 M&A에 대한 애플의 기존 방식, 이것도 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게 흥미롭더라고요. 원래 애플이 큰 M&A는 잘 안 했잖아요. 네, 맞는 지적이에요. 애플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수십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대형 M&A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.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봐야 3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요. 그런데 이 AI 기술이라는 게 종종 그냥 통째로 회사를 인수하는 게 가장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때가 많거든요. 지름길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런 과거의 어떤 기조나 또 예전에 인수한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, 이런 것들이 과감한 M&A를 통한 기술 확보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내부의 어떤 영역 다툼, 털프워스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. 와,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. 그럼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자료에서는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나요? 크게 뭐 내부적인 변화랑 외부적인 전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? 네, 딱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내부적으로는 AI 분야에 정말 올인 수준의 투자와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. 이게 핵심입니다.
R&D 예산을 진짜 대폭 늘리고 AI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이런 거죠. 그리고 아까 말한 그 AI의 메시함 있잖아요. 그걸 좀 받아들이고 빠르게 실험하고 또 반복해서 개선하는 그런 문화적인 변화도 꼭 필요하고요. 완벽주의를 조금은 내려놔야 할 수도 있겠죠. 네. 그럼 외부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M&A나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 이런 게 언급됐었죠? 그렇습니다. 우선 핵심 AI 기술을 가진 기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또 그걸 잘 통합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. 그러니까 M&A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요.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용자 동의 기반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연합학습, Federated Learning 같은 좀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해요. 아, 연합학습이요? 그게 데이터를 밖으로 안 보내고 기기 내에서 학습하는 방식이었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 제미나이나 뭐 퍼플렉시티 같은 외부의 주요 AI 기업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과 적극적으로 라이센싱 계약을 맺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술 격차를 좀 빠르게 메우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제미나이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? 네,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애플이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결과적으로는 한 발 늦으면서 기술, 전략, 그리고 문화까지 전반에 걸쳐서 큰 도전에 직면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최근에 보이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위기를 인식하고 이제 추격에 나섰다는 신호로 보이긴 하는데 여적이 가야 할 길은 좀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. 정말 막대한 투자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어요. 과연 애플이 이 AI라는 어쩌면 터치스크린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핵심 기술을 성금적으로 자기들 생태계에 통합하고 다시 한번 혁신 리더로 설 수 있을까?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AI 시대에 좀 고립되는 결과를 맞게 될까 하는 거죠.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여러분은 애플이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매듭?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다음 탐구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